삼도 조용히 너나게 이 맛이
마하바리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아침이 선선해졌습니다. 덜 더우시죠? 보강당에서 영상으로 형제여러분을 다시 뵙게 해서 매우 반갑습니다. 상기를 시작으로 불기 2068년 9월 보살로표를 보경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고 오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이신 예단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불강유전 179조, 불강의법 11조 오살력을 펴주시고 바른 자세로 오살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참여하라. 참여한 들 깔라고 참여하지 아니하는 죄가 더욱 깊어지리라. 죄 없는 자는 잠자코 있으라. 참여한 마땅히 대중이 청정함을 알지로다. 여러 대도가 와세우가 이런 자세히 들으라. 의심의 열망 심리에 마땅히 바라데 목차를 존경하여야 하나니 바라데 목차는 개니라. 이 개를 지니는 자는 어두운 데서 밝음을 만나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으며 영접이가 병이 나고 그대들의 큰 스승이니라. 만약 부처님이 세상에 그 계시더라도 이와 다름없느니라. 개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기는 어렵고 악한 마음을 내기는 더욱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작은 죄라고 지향이 없다고 폄훼하지 말라. 다음 물이 적으나 끝내는 큰 불을 삼가고 하였나니 잠깐 지은 절로 지옥에 빠지게 되느니라. 사람을 한번 잃으면 만국을 지내도 다시 얻게 오리니라. 젊은 시절이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은 바람을 치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산 위에서 내리고는 물보다 빠르니라. 오늘은 비록 살아있다 하지만 내일을 다시 보증하기 어려우니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힘써 정진하고 게으르거나 잠들기 좋아하거나 방구하지 말지니 감민적 마음을 굳어 산보를 정하여 헛되이 보내지 말지니라. 부지런히 세월을 보내면 후생에 깊이 이루시리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삼가 이 계에 의하여 법다이 수행하여 마땅히 배울지니라. 불자여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결코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지니 널리 보시를 향하여 복덕을 세워라. 이것이 와세오가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로 지킬지니라. 청정한 행을하고 결코 사업을 행하지 말지니 몸과 마음에 청정한 행을 닦아라. 이것이 와세오가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로 지킬지니라. 그래여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지킬지니 결코 망언을 하지 말라. 이것이 와세오가의 개인이 신명이 다하로 지킬지니라. 정림을 지고 결코 술을 마셔 취하지 말지니 언제나 말고 통달한 지혜를 보지하라. 이것이 와세오가의 개인이 신명이 나도록 지킬지니라. 그러여 수행비가를 성실히 펴가며 어느 때나 마하바냐 바람이를 임하고 우측의 무한 공덕을 관할지니라. 자비하시는 이 끊임없이 그대의 생명에 넘쳐나고 우리 국토를 성숙해 주심을 감사하며 밝은 편과 기쁜 말을 잊지 말지니라. 그자여 모든 고난과 불행을 생하지 말고 미움과 원망과 슬픈 마음은 깊이 참여하고 그래서 마음이 허웅처럼 밝고 청정하게 할지니라. 어느 때나 산보림께 공양하며 이웃을 돕고 고뇌에 받은 일을 만나면 기도하고 도울지니라. 불자여 산보와 조상님과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을 어느 때나 이루고 존중하며 안녕 공덕을 찬탄할지니라. 불자여 전도 모수를 명심하고 모든 기회의 제법을 실천할지니라. 생명의 태양처럼 빛나고 있음을 생각하라. 어느 때나 큰 희망과 밝은 일과 승부를 이루고 매사의 중점을 길로 최선을 다하지니라. 이 국토를 그대의 보살고 승수의 강도를 생각하고 작은 소망을 기원할 때도 나라와 세계의 평화 번영과 본성의 승수를 함께 기원하지니라.
위해서 경제는 자세를 바로 하시고 법을 충분한 청법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님께 자세를 담가시고 맑고 고연 마음으로 입정하시겠습니다. 운영하고 대구강사 독점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오늘의 불강 목회를 함께해주시는 전국의 나부 대중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지나다 보니까 날씨가 한결 시원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는 시원한 바람이 그동안에 정말 더웠던 것을 날려버리는 그런 시원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나오면서 보니까 낙하산 밑에 삼성리에 그걸 나락밭이라 하는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나락밭이라 그랬는데 나락밭이라 하면서 그 밭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락밭에 제가 어렵게 간을 봤습니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현재 여러분의 집안에 부처님의 자비의식이 항상 함께해서 모두가 운영하고 하시는 모든 일이 승차기를 축원해가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과학자도 기계공학과학자 그런 과학자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3, 4년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 친구가 불교 학생회가 있으니까 가보는 것이 어떻게 했냐 해서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울산 포교당 가서 이제 불교 학생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석해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삼고보리 하화종생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다른 쪽으로는 용생을 좋아하는 그런 부처님의 큰 원인데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을 배우고는 딱 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살아가려는 이 삼고벌의 하와중생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생애를 맞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딱 1년 하고 이제 사표를 내고 집을 나왔는데 왜 딱 1년 했냐면 딱 1년을 해야 퇴직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퇴직금을 갖고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2달치 월급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을 이제 갖고 해서 나름대로 좀 큰 돈을 가지고 이제 행사를 갔습니다. 바로 그냥 해양스님께서 저를 그냥 당신 시자로 삼아가지고서 이제 며칠 뒤에 손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스님들이 머리를 때 다른 행자들이 다른 스님 가운데 이렇게 주지 스님이 직접 작도를 두르고 머리 가운데는 그물을 근데 저는 해양스님께서 직접 그냥 작도를 두고 저희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행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방장 스님이 그냥 불신임을 당하고 많이 다쳤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때는 지금 방장 스님인 공각 스님이 아직 스님 되기 전입니다. 그때는 이제 세 사람의 양식을 장각했습니다. 그때는 사람 그때 공각 스님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행자 생활을 하다가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4개월 만에 다시 이제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원래 해암 스님은 동정을 여기만 그 이전에 영철 스님은 항상 해암 스님이야말로 한국 교회에서 마지막 수자다. 그러니까 수자라는 말은 이제 참선하는 스님들 참선을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참선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참선이란 것이 무엇인가 사실 한부분에 가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거기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국의 가운데를 위해서 참선을 어떻게 하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계속 그렇게 영성성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자문화를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참선하는 국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칙하게 말을 잘했어. 그리고 마침내 1982년도에 5월달에 선생님의 그걸 갖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왕사에 방구를 드렸는데 방구를 드리려 보니까 이제 마바냐 바람이라는 그 명성을 수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참선해서 견성하는 것이 그게 지금 수행의 목표였는데 중앙사에서는 마바냐 바람의 연수를 통해서 하다니까 마바냐 바람의 연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열심히 또 찾아봤습니다. 지금의 현재는 불교책에 넘칩니다만 제가 대학 다니는 해도 불교책이 거의 없어요. 입거돼야 교국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불교학 계열 정도가 불교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야바라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무리 불교책을 그 당시 출판되는 불교책을 다 사봐도 없었어요. 반야바라밀을 찾으려면 육바라밀을 찾아야 되고 육바라밀을 찾아보면 한 페이지 정도 나오면 그 반야바라밀에 대해서는 한 5개 도반처럼 생각하는데 왜 일본가 잘하냐 이렇게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반야바람이 뭔지는 모르면서 반야바람을 부자학교 공부하느라고 용납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써가면서 이거 응답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3년 있으면서 일본에서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농사상에 대해서 반야 농사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를 강의를 3년 들으면서 반야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강의를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반야바람의 연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가지아마 유지라는 것도 스님은 언론에 보니까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일본 불교에도 그리고 세계 불교에서도 그런 공사상에 대해서는 탁월한 직견을 가진 그런 어떤 인물을 하나 작년에 겪었습니다. 그런 그때한테서 공사상을 배웠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국에 공부할 때는 대학까지 공부할 때는 미처 몰랐던 대선불교의 성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불교가 어느 날 일어났는데 그 대선불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반야경을 시작하는데 마반야 바라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반야경이라는 것이 시작을 해서 대선불이 나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 8만 대장경 속에서 그런 행사 있는 8만 대장경 속에는 많은 대선 경전이 있는데 그 대선 경전 가운데 반야구 경전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반야구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지금 현재 반야바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선 경전이 일어나면 대선경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런 반야바람이라는 게 그냥 선두에 섰는가? 반경도 아니고 법화경도 아니고 반야경이 왜 대선경전을 일으키는가? 그럼 마반야바람이 어디서 나온가 하는 의문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러다 그 의문이 해결이 안 됐는데 2018년도 이른바 치용사태가 일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치용사태라고 하면 한국생이면 동생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 치용사태는 치용사태입니다. 이게 치용사태가 생겨난 게 너무나 힘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좌절도 생기고 충격을 받고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좌절을 당하고 그냥 멈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돌파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책을 써야지. 무슨 책을 썼을까? 그 전에 보니까 어느 날 그 보살들 사이에 명상하자는 말을 해요. 명상을 하자. 명상을 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명상이라는 말이 뭘까? 하고 있어요. 불교서를 찾아봤어요. 그런 명상의 말이 없어.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교 사전 가운데 제일 의미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망월 불교 사전이라고 전치기 불교 사전인데 이 망월 불교 사전을 찾아봐도 명상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불교에서는 명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명상이라는 말이 어느 그것이 이제 그 책이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 책을 출판을 해서 2000년도에 출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저 방법을 다 나눠 드렸습니다. 그러다 막 대부분의 한 5년 전에 나오신 분들은 다 받아봤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강선이 보니까 책들이 이제 이파에 책이 나왔는데 그 이파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로 이 책에 90페이지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 방금 도시경에 보면은 초등법률에 볼 수 없는 빠냐라고 하는 이것이 제일 나오는데 이것이 나온 이 책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태어남과 아라마리 등이 서로 운전하는 정도의 연관을 있어서
있는 상태를 하지 말습니다. 전체 괴로움들이 보험이 일어난다라고 통찰을 관찰했고, 두 번째는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 등의 전체 괴로움들과 소멸감을 통찰로 관찰했다. 그때 보다는 일어나면 소멸하는 절에 들어보면 독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이게 이제 지혜라는 건 지혜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살지, 즉, 지혜자. 그 다음에 까냐 생겼다. 그 다음에 윤기가 생겼다. 강릉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단가에 이렇게 개성불 경계를 비불설이다 그렇게 이제 일본 학자들은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 말씀을 많이 사과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불교에서는 스리랑카에 있는 그런 파리 경계를 번역을 해서 그걸 전부 남전 대장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남전 대장경 출판했는데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뭐냐 제2의 불교 진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본 것을 그건 틀렸다. 그래서 파리어로 되어 있는 그 니카야야말로 진실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아한교의 말씀들을 거의 통째로 부정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이것은 지금 일본에서만 있던 일이 아니고 1965년도에 개인사가 최초 총림이 되면서 그때 방장스님의 석결 교수님께서 100일 법문을 했습니다. 100일 법문하실 때 그때 주로 말씀하신 것이 이 남전대장경이었어요. 그 남전대장경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니까 이 아한경에 있는 걸 함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석철 교수님의 그 남전대장경 강의에 대해 보니까 이건 초대 법문에 최초의 초대 법문에 없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북가이를 통해서 최초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나에게는 눈이 생겼다, 과민이 생겼다, 빠냐가 생겼다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5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5가지 종류 가운데서 아마 대서불교를 일으킨 그런 선각자들은 그 가운데서 빠냐라고 하는 그 빠르에서 빠냐고 산스크리트는 브라냐, 그 파냐바라미입니다. 이 파냐바라미를 부처님이 깨달은 모체로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파냐바라밀이 불교의 진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런 어떤 법이 수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대성불전이 불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성불전 자체가 최초로 이제 반야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반야경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 대전경 속에서 대전경 가운데 3분의 1의 양을 차지하는데 그 종류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나는 그 근거를 보여드리려면 반야경 가운데서는 또 아자 반야경이라고 해서 딱 라는 그 말을 한마디로 한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건 보여드리고 생각하는 가장세는 그렇게 강의시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반야경이라는 것은 대승불교를 일으키는 그런 최초 경력, 전부 경력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아마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누가 뭐래도 반야바라밀이 바로 깨달음을 대칭하는 그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은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자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도를 깨달아서 무엇이 되느냐? 파도 공부를 해서 결국 던져가지고 그 새로운 말이 만나가려면 갖고 신도를 그거 한다는 것은 참 기발한 아이디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ገብ에 그 말씀을 듣고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이걸 묵묵하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자는 앞으로 보고 있어. 그 말이겠죠. 함께 나가냐 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만큼 나가냐 말하기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수가 아니고 깨달음 자체에 따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나가냐 바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해로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래서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이 진리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일이 생겼다, 죄가 생겼다, 불가게 생겼다, 미가 생겼다, 감동이 생겼다. 이 괴로움이 진리는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일이 생겼다, 죄가 생겼다, 불가게 생겼다, 미가 생겼다, 감동이 생겼다. 이 괴로움이 진리는 철저하게 알려져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일이 생겼다, 죄가 생겼다, 공차게 생겼다, 간염 생겼다, 감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강선님께서 번째 강가에 이번에 나온 것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어난 식과 소멸, 멸과 이 것들에 대해서 눈, 지혜, 통찰지, 많이 나오니까 위기가 생겼다, 밤이 생겼다. 이 5가지 글자 가운데서 대승국에서는 이 5경로 가운데서 통찰지를 그럼 그렇느냐 그 빠냐를 대변인 의미로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대승국이 일어났다. 그래서 빠냐 바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모두가 대승국에서는 모두가 아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모든 스님들이 축원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마바냐 바람일입니다. 이거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축원문의 마지막 말은 나무 마바냐 바람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하시는 말 그렇습니다. 어느 스님께서는 후강에서 마바냐 바람일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을 잘 몰라서 그런 아무리 강사님이 하더라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랑 그때이고 이제 그때 다른 강사가 아니고 그 정충남대로 여기도 그 학장들이 바람이 나오는데 바람을 학장들이 500살이 가서 법회를 하다가 마반야 바람이 나니까 거기다 주지가 그냥 외국에 왔다고 하는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마반야 바람이라는 이 중앙법회에서 연구한 것을 마치 외도처럼 그래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외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셨는데, 그때 일본 하시고 난 뒤에 어떤 지견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소설가 되기 위해서 출간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에게 질문하죠. 병원에 있는 스님한테. 그래서 스님 참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 자꾸 부각이 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한나사가 이번 한 뒤에 강정 제가 하고 난 뒤에 다른 제자가 다른 제자에서 간단히 장을 또 이제 요령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 그래, 불광제라는 것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광제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불광제를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이 그 하수가 해버렸어. 지금
반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다른 어떤 스님을 한국한 스님을 모셔와서 집편지를 만들어놨어요. 이 스님도 한나라도 좀 오래네. 할 수 없는 이사인데 열받아가지고 6달을 그방에서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뒤에 나온 것이 뭐냐, 그가 못해요. 수다가 뭘 안다고, 지가 뭐 잘한 것처럼, 역사가 한 것처럼, 지금 불안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그런 속된 말로 싸우는 말로 하는 일이 모르겠어요. 오늘 하고 싶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 연수가 나오냐 바람에 연수라는 것이 이렇게 민가에 분명히 부처님 말씀이 나와 있고 이것을 지금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지구상에 마가냐 바라미를 연수하는 그런 수행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런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아주 자랑스럽게 해서 그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보면은 제가 지금 불교 학생에서 불교를 만나서 산거리 아우성생이라는 원을 세우고 지금 이렇게 우리 자연가족들이 전부 불광법을 하고 있는 나를 적대시하고 마치 배신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저는 의사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불광법회를 지켜야 되고 불광법회가 영원히 지켜나가야 되는 그것을 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제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좀 힘이 들지만은 그냥 지장제게 드는 그 구주에 지식을 하고 힘은 듭니다만 그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내가 고등학교 세웠던 상고리 하와중생의 그 숙명을 그대로 읽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들 요즘 저를 보는 우리 형제들이 저를 보고 참 얼굴 좋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봐도 어제 목사가 그걸 봐도 얼굴이 지금 상당히 좋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시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건 내 숙명이다.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같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불광법회만큼 이렇게 참석 인원이 카운트 부자가 많은 법회는 불광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수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를 연가하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이곳에서 걱정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법회가 있으니까 저희들 연주를 마시고 함께 마가냐 바라는 운동을 열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처전의 음성 공양 올리는 수.
대한민국 법든 가족분들을 위해서 학업 성취 발언을 스님과 형제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전에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수령 및 각종 도시 수험생 부모에 따른 부천공에 지어가신 가오리에 힘입어 일심정이하고 바른 가오리 자비를 비로소 강하게 살펴 주시옵소서. 대수령의 각종 도시 수험생들은 이번에 수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역가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험생들과 부처님의 지역가신 기식으로 인하여 생을 받은 부처님 자비감리에 드리고 이번의 수업에 우수한 성공이 되고 사회와 세계를 도선 공유 빛낼 수 있는 대안과 직장에 함께하여 개인과 인류에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공덕으로 해양하여 주시옵소서. 남자신 세상이시여 저는 저희들 이 반의 부처님의 크신 가로 속에서 위에서 기도의 숨을 부르며 다시 나옵니다. 수험생 불가도의 사세는 강하고 그리고는 정령과 고난과 장애를 보게 될 때 하나님 자매의 은혜가 빛나게 하옵고 온갖 대립과 한교의 결정일 때 무수고서에 대해 제가 빛내하여 주옵시며 불자 행하는 일마다 출령 밟고 성령에 함께하여 저희의 크신 은혜 갚아주시다. 이어서 부처님 전에 불곡된 정선에 상복, 상고, 명등, 명심한 보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 불광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신력을 입사하고 일심동성 정진하며 간절한 기원을 드립니다. 순수불교의 법등을 밝히고 한국불교의 화두며 복지하며 불광법회대 불광사가 이 증위의 갈등과 공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품의 이 사건은 정법부지 불광불양이 반야하늘의 지리광명을 등진 능력과
범죄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약 한 가지 수단으로 우리를 헐뜯더라도 그들을 해쳐서는 그들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하여 우리 역시 분노로 그들을 해치려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저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를 칭찬하면서 기뻐하고 들떠서도 안 된다. 공연한 칭찬에 마음이 들뜬 것도 우리 스스로가 저들에게 지는 것입니다. 내 생명 부처님 불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도 성취하라. 법회장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예, 마반야바라님. 예, 불경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양봉을 해주시고 또 수험생을 위한 축원을 해주신 회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최근의 상황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교육을 오만하게 표현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18일 그리고 8월 25일 날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360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이번 교육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또한 본인의 일과 수행을 소개해 주신 강동 1고의 해성만 명등님 그리고 송파 5구의 광명백 선학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교육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해서 국어회 그리고 법등 모임이 더욱 활성화가 되고 불광 형제 모두 보행 행자로서의 어떤 보람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불광 형제 18분 명의로 제소한 소송 사건의 재판장이 변경이 되어서 지난 8월 22일 날 재판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로 재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재판부에서는 며칠 전에 9월 13일 오후 3시에 재판을 진행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다음 사측의 위법한 현수막 훼손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24일 종문이 우리 부강 독교 활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등산용 칼로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경찰에서는 조만간 해당 종문을 특수재물 손괴죄로 기소하도록 즉 형사처벌 하도록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오늘이 이제 9월 정기 명등회의 개최 날입니다. 오후 1시 30분 이곳 보강동에서 명등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월달 그리고 10월달 행사 일정을 정하고 9월 22일에는 선악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 명등회의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법회 식구를 내리로 참석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광법회 창립 기념일 횟수와 관련한 동명 스님의 오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목요일 날 저녁 한 10시 20분경에 동명 스님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0일 금요일에는 광덕 스님의 육성을 수록한
또 유튜브 녹화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원래는 불광법회 창립 50주년이 아니고 49주년인데 왜 역사를 왜곡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요청을 저한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동문스님께 1974년 9월 1일 날 불광회가 창립이 되었고, 또 1974년 11월 1일 날 불광책 월간 불광 창간호가 발견이 된다. 그리고 1975년 10월 16일 날 불광회가 확대 개편해서 불광법회가 창립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광법회의 뿌리가 불광회이기 때문에 적어도 광덕스님 입적한 이후에는 불광법회 창립 횟수를 불광회 창립 연도인 1974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고 제가 회신을 했습니다. 불광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광법회 창립일에는 불광법회 활동의 의의라든가 그 의미를 기리면서 기념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불광회는 그것이 확대 개편하면서 불광법회로서 탄생을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불광회는 이미 소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불광회의 조직이라든가 역할에 관한 그런 규정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창립기념, 우리가 항상 창립 맺는 기념 행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창립기념 행사가 불광회의 창립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면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간 불광의 창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면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창립기념 행사라는 것은 불광법회가 창립된 10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행사하는 날이 마침 일요일이다 하면은 그날 10월 16일 날 행사를 진행하고, 그날이 평일이다고 하면은 그 직전의 그 일요일 날 며칠 앞당겨서 창립기념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립기념 행사가 불광법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님 및 제가제로 구성된 인적 조직인 이 불광법회가 불광사 창건 후 시설로서의 불광사와 결합해가지고 불광사 불광법회로 명칭이 변경되어가지고 불려질 그 무렵부터 창립기념 행사는 불광사 불광법회의 창립의 기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1년 10월 14일 날 불광 창립 27주년 행사를 할 당시에 그 법주가 지정스님이셨는데, 지정스님이 인사말을 그때 했습니다. 그 인사말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인사말에는 오늘은 우리 불광사 불광법회 창립 2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고, 불광은 1974년 9월 종로구 보명동 대각사에서 저희들이 스승이신 금화당 광덕대선사께서 창립하신 이래 어느덧 27년이라고 하는 장관 세월이 흘렀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불광사 불광법회의 연호는 1974년 5월 1일 창립된 불광회의 불광사 불광법회의 창립 횟수는 1974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바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불광 창립 몇 주년이라고 할 때 그 불광이라는 것은 불광사 불광법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불광사가 없어지면서 확대해가지고 불광법회가 75년에 창립이 되었고 불광사 창건한 이후에 나중에 불광법회라는 용어는 대신에 불광사 불광법회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바꾸고 또 실제적인 어떤 내용도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창립 몇 주년이다 하면은 불광사 불광법회 창립 몇 주년이라고 되고 또 불광사 불광법회 그 분위기가 좀 불편하면 그냥 줄여가지고 불광법회 창립 몇 주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불광 창립 몇 주년이라고 할 때의 불광은 불광사 불광법회를 의미하고 이를 불광법회로 약칭할 수 있으며 그 뿌리가 1974년 창립된 불광회이기 때문에 창립기념회수는 1974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동명 스님께서는 사라진 불광회와 월간 불광의 창건을 기념 행사를 하시기보다 살아있는 불광법회에 동참하셔서 청정한 수행자와 함께 공부하고 재정평화와 합리적인 사전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스님들이 존경받고 불교가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종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인 9월의 첫날입니다. 아직 낮에는 무더위가 여전합니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 여름도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바텀을 넘기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현재 모두 마지막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넘겨주시죠. 어제 아침에 현수막 보수한댔습니다. 훼손된 현수막을 그대로 게시했습니다. 아침에 저렇게 많으신 분들이 토요 수행 정진을 하셨습니다. 다음 거를 계시죠. 오후에 또 했어요. 오후에 왜 했냐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저 뒤에 이제 프레임카드를 그 다음 걸 보셨습니다. 그 다음만 보세요. 여기 잘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불광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바꿨습니다. 불광 법회라는 말이 빠져 갑자기 불광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클릭해 주세요. 예, 억지 춘향이다. 향이라고도 하고 양이라고도 해요. 근데 저는 억지 춘향이다. 그 다음 것도 이것도 억지 춘향.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역사를 바로 알아냅니다. 누구한테? 저희들한테.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또 클릭해 주세요. 후왕무치다. 역사를 매입하고 있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스님은 지금 바로 이겁니다. 네. 기여중재를 지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경제 여러분, 썩은 생선을 3배옷으로 두루 말았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집니까? 비단으로 감싼다고 해서 그 냄새가 없어집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스님 참여하시고 바른 불광 정성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토요 법회에 가시는 우리 형제분들 그냥 이러고 오십시오. 오시면 바로 불광법회 정상은 이루어집니다. 형제 여러분, 아까 회동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마하바냐 바라미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깨닫기 운동입니다. 자각 운동입니다. 내가 깨달으면 세상은 열리는 겁니다. 형제분들, 마하바냐 바라미에서 정진 광덕스님이 깨우친 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불광대 정상의 길입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위에 많은 연세가 드신 분이 오시는데 그 중에 연세가 높으신 분이 85되신 우리 보살님 계십니다. 이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상을 향한 이 영혼은 너무 뜨겁습니다. 어떤 사중의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중의 조건들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형제 수고하시는 형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찬양을 합니다. 오늘 명등에 있습니다. 1시 반이고요. 오늘 법대를 법등 가족 모임할 때 1시 반이고 고려해서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요일기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69분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혼자서 힘든 길을 가지 마시고 함께 우리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더욱더 이 어려운 길을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많은 분들 접수하시고요. 아까 좀 순서가 제가 잘못해가지고 학업성취 발언문이 떠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뜨지 않아가지고 제가 허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9월 15일 날 정기법회 시에 추석 합동 차례가 있습니다. 또 그날 지장례 법회도 함께 있습니다. 형제여러분들 합동 차례와 기재산 49조를 신앙하신 형제여러분들 법회국에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불광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에 많이 분주합니다. 혹시 좋은 생각 있으시면 쌍옥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불광법회 교육과정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7일 날은 불교문화 산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법회를 뒤에 보시죠. 보면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법회 소식을 컴퓨터로 해라, 핸드폰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핸드폰 갖고 계시면 카카오톡을 여시고, 카카오톡을 여세요. 열 수 있죠? 카카오톡이 여는 게 어려우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십니까? 열으세요. 열으셨습니까? 혹시 이 기능이 되신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흔들으세요. 카카오톡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카메라 잘 안 뜹니까? 그 안 뜨면 대전에 가서 좀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을 흔들으시면 코드 스캐너는 화면이 카메라처럼 떠요. 아시겠습니까? 흔들 때 막 이렇게 힘드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얌전하게 흔들으세요. 예. 나오십니까? 나오시는 분? 그 기능을 설정을 안 하셨나 봐요. 그 기능 설정을 하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이 카카오톡 어떻게 하는 거냐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흔들으면 바로 카메라처럼 뜹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카메라가 뜨는데 십자편 시간에 관역처럼 생기게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비치면 바로 갑니다. 아시겠죠? 하나는 뭐냐면 TV, 하나는 뭐냐면 카페. 두 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도 컴퓨터 열실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카카오톡 몇 번만 흔들는데 한 두세 번만 흔들면 돼요.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설정을 하십니다. 흔든 다음에 카메라처럼 화면이 나타나면 바로 거기에다 코드 스캔을 배시면 됩니다. 여기 또 우리 보사님께서 카메라를 해도 된답니다. 그건 전 안 해봤어. 예. 카메라에 한번 시점을 해보시고 일단 잠깐 카카오톡에 들어간다. 흔들어 본다. 그 다음에
코드 쓰고 카메라 화면이 나오면 거기다가 바코드 QR 코드를 맞추시면 돼요. 스위치만 하면 돼요. 그럼 두 개를 원하는 대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집에 가서. 그럼 여러분들 우리 법금 가족 모임 분리수거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해주시는 우리 이 저력은 바로 불광목회의 저력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찬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강관 청정 봉사 명등의 해당부 보좌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법회는 우리 효임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십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법원님 혹시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귀중한 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노을 스님께 천도제를 문의를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불광목회를 가라 해서 오늘 오신 분이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신 분 계십니까? 두 분이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어나시죠. 빨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스님도 저희 쪽으로 이렇게 법회 쪽으로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각나한테 새 법무교육팀의 안내를 받으셔서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QR코드 아시겠죠? 네. 충분히 아시겠죠? 네. 뒤에다 스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카카오톡을 흔들어 보시거나 또 하나 우리 진성 우리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카메라를 활용하시는 방법. 저는 안 해봐서 안내 못 드리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대요. 거기까지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석 탄회와 수능 감사의 뜻을 담아 꽃비를 내려주시고 시인팀의 보시를 해주시고 대웅전의 벚꽃이와 생수 마련해 주신 우리 형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담아 심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불광패 정상화도 어느 날 갑자기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무더위를 사라지게 하듯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법회 정식하신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고연행과 사무소를 끝으로 불기 1968년 5월 보살 목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법등가족 모임 아침에 1시 반까지